이진관 판사가 결국 이하상을 직접 독방에 가뒀습니다. 후속 기사에 따르면 이진관은 직접 감치 결정문을 들고 이하상에게 다가가 감치를 지휘했습니다.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던 이하상은 꿈에도 모르고 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이진관의 단호했던 당시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이진관 부장에 대한 욕을 막 바가지로 해놨던 그 진격의 변호사라고 하는 이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관련 내용이 또 좀 싹 사라졌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우리 PD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채널에 사라졌다. 채널 자체가 아니, 채널은 이제 그 부분이 좀 화면 지금 보입니다. 네네. 저기에 자기들이 보면은, 욕하고 했던 것들.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긴 한가 보네. 그러니까요. 뭐 저런 거를 왜 삭제하죠? 그냥 떳떳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이미 퍼졌는데요, 무슨 뭐. 그걸 왜 지워요?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래서 없애면 오히려 증거인멸 아니에요? 남들이 다 캡처해놨을 텐데. 그렇죠. 우리 맞아요. 사실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본인들이 올린 것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잖아요. 삭제를 하면. 본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한 말들이 이제 변협의 징계 사유, 그 외에 그렇죠. 또 온갖 모욕, 협박, 그다음에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나중에 처벌을 크게 받을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들은 형사처벌 받으면 변호사 자기 박탈될 수도 있고 민사소송으로도 돈을 물으니까 싫으니까 마치 이제 지워서 정산참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또 비겁한 자들인 거죠. 아, 그래요. 맞아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예. 대응하겠다고 아니, 얘기했었거든요. 법원행정처 때 고발을 했어요. 예, 정식으로. 지난번에 고발을 예. 했었었죠. 그냥 법원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고발을 하면은 그 법원 소속의 판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는 일단 거겠지. 먼저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이 뭐 하냐 이렇게까지 판사들이 그치. 공격을 받고 능멸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시용을 한 거죠. 네. 저자들이 지금 겁을 먹고 지웠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그 PD님이 진짜 발 빠른 게 화면에 지금 속보를 올려주셨는데요. 진격의 변호사들 유튜브 기존 라이브 영상은 다 내려갔습니다. 1시간 전에 그런데 새로운 라이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이하상에 대하여 감치 집행 법관이 맞나 이런 제목으로 한 개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내용은 판사가 진두지휘하는 변호인 감치, 형사소송의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유성수 변호사가 이번 그 감치 집행을 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에 대해서 좀 전에 엄청나게 비분 관계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아마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 영상에서는 뭐 쌍욕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설마 그러진 그렇겠죠. 않겠죠. 왜냐면 못하지. 지금 쫄아 있을 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막 어깨에 힘줘가면서 막 저것들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온갖 쌍욕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참 정말 유약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익명의 사람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석 달 넘게 100일 넘게 저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제 120개 이상의 글을 올리고 47군데 이상을 퍼날라요. 그래서 기회를 충분히 주고 주변 분들도 왜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게 이제 중앙당에까지 허위 비방 뭐 이런 걸로 많이 소문이 날 정도로 AI 그림을 만들어서 막 비난 비방 특히 이제 리박스쿨 제가 맨 먼저 소스도 같이 공유하고 제공하고 해서 세상에 오픈되고 하는 게 다 수많은 방송에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리박스쿨 관련자다. 그래서 그걸 AI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이퀄 표시를 딱 해놓고 막 AI로 보면 마치 이제 제가 그 내부자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았는데 1월 1일 날 해맞이를 하고 내려오는데 막 황당한 그 1월 1일 날 보통 덕담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날도 그날까지. 막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싹 이 사람이 그 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정의 공익을 위해서 뭐 공인에 대한 검증이다 하고 이제 황당한 말을 막 하고 그러더니 아무 제가 계속 반응이 없으니까 저는 이게 처음 말을 하는 네네, 거예요. 한 그러네요. 번도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이분은 고소는 많이 당하는데 본인이 직접 고소하진 않거든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사실 우리도 그러죠. 네, 네.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뭐 계속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그대로 다시 계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정상 참작이 될 뻔하다 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다 캡처를 해놓으신 거죠? 네. 역시 경험이 제가 많은 캡처해서 사람이. 제출했는데 A4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한 아유. 박스예요. 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죠. 그건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특정 비방 뭐 이런 특히 이제 법관도 당연히 공인이고 자기들도 사실은 공인이죠, 정확히 보면. 네. 근데 근거 없는 허위, 비방 또 허위 사실에 의한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이제 전자통신에 의한 거를 훨씬 더 강력히 처벌을 하잖아요. 네. 처벌도 규정상으로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가 좀 사회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특히 익명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경 기자가 200일 정도 구치소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와, 더 한 분이 있네요. 엄종현님은요, 구치소 며칠 정전되면 좋겠습니다. 추워. 네, 그리고요, KBD님께서 진격의 변호사들요, 오늘 저녁에 슈퍼챗 풍년이었습니다. 와, 또 돈을 또 따로 버는 거네. 훈장이 확실하네. 와, 대단하네, 진짜. 그게 이제 전환길, 고성국 등이 그렇게 온갖 극언과 극단적인 말과 가짜를 쏘아붙고, 우와, 시원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 시원함으로 슈퍼챗을 극우 성향의 또 대형계열에 사는 부자들이, 그게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그런가? 슈퍼챗을 많이 쏘는 거죠. 돈은 많고, 할 이 일은 나라가 없고. 빨갱이한테 짓밟히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권모라는 자 해보자는 거냐, 고 이진관 부장과의 관련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존 길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적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5년 11월 19일에 있었던 그 감치와 관련된 난동 말고 또 감치 재판하는 과정 중에 또 새로운 난동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25일 날 이진관 부장이 저 얘기를 하면서 권 의원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감치 재판하겠다. 그리고 실제 그 재판에서 5일 또 추가 감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진관 부장이 좀 있으면 결국 내가 감치 집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네. 그러네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딱 준비했다가 아유, 감치를 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분한테 잘못 보면 안 되겠다. 우리 앞으로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안진거 소장님 유경험자로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예.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름을 다 밝혔으니까 이 권은이라는 자가 정말 가장 이하성과 함께 유독 나머지 변호사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그렇죠. 태도가 이하성과 권호연인데, 그러니까 권호연이는 감치로만 지금 전가가 이범이 되는 거죠. 이제 정식 형사 전가는 아니긴 하지만 변협에서 중징계에서 최소 이런 자들은 맞아요. 정말 한 1, 2년이라도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켜서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뭐 영구 박탈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래야 변호사들이 그런 짓 안 하죠. 변호사들이 사실은 뭐 피고인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방어권 행사하는 과정 중에서 재판부랑 이제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변호사들이 보더라도 저 변호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나 방어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들의 피고인에게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하상 씨는 고성국 TV도 출연하면서 본인의 정치행보, 죄송합니다만 정치행보로 보이는 이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 2월 19일 날 윤석열 씨에 대해서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기도해달라 또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9일입니다.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우리 자유청년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부자유변호사협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부 자유청년들은 사실은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 우리 윤 대통령님과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김영건 장관 변호인으로서 재판을 같이 하고 있고요. 2월 19일 날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윤 대통령과 우리 김영건 장관이 그리고 사령관들 그리고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긴 제가 한데. 진격의 변호사들 이제 여기 슈퍼챗 하도 많이 받았다길래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댓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왜 많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요. 아니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하고 종교가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기 몸소 보여주고 있다. 뭐 중동으로 말하면은 거의 IS 같은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거나 네. 사회 다수를 협박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맞다. 너무 자유민주주의적이다. 너무 자유민주주의가 맞다. 네. 네. 진짜로 고양이님이 정광훈도 구속됐는데 징합니다. 언제 정신 차릴까요? 이랬었는데 정광훈 오늘 또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구속도 됐지만 오늘도 기소도 됐고 네. 자기 괜찮다. 나중에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 뭐 이런 말 보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전한길 씨를 향해서 또 소은현보 세계로 교회 목사는 구치소 괜찮다. 빨리 들어와라. 이랬더니 진짜 오늘 전한길 씨 또 11시에 들어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좀 뭐라고 좀 한번 해주세요. 좀 말 조심하셔야 될 때야. 우리가 그래요? 대신해야죠. 좋아요.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안 소장님 왜 이렇게 밀어주시나요? 저는 했기 저는 오늘 약간 늦은 것 때문에 분노를 삭히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예전에 80년, 90년대 얼마나 대한민국의 사회운동이 격렬했어요. 학생운동. 근데 그때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는데 법원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총학생장이나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잡아간 경찰에 대해서는 화염병도 던지고 저항을 했지만, 근데 저자들은 지가 변호사인데 법원에서 폭동을 정광훈과 소년보와 이하상이는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과한 행동을 하면 옛날에 80년, 90년대 민변 인권 변호사님들은 이랬어요. 뜻은 좋은데 과한 행동은 안 된다라고 죄를 타렸거든요. 근데 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라 그러잖아요. 너무 잘했다잖아요. 그리고 감옥 갔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한낱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자들이 마치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이나 또는 뭐 옛날 무니카 목사님 같은 양심수 흉내를 내고 있는 게 너무 가소롭고 가증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그런 데 가면 옛날에 이제 사실 진보 개혁 인사들도 이제 몸집이 불어서 나오잖아요. 이하상 변호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고, 뭐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지만 뭐 본인이 극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뭐 유튜브 활동이든 뭐 집회 활동이든 일련의 정치 활동이든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정에서 보인 모습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았었고요. 뭐 두 분도 변호사지만 어떻게 변호사가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보였었고, 과거 11월에 이미 이진관 판사로부터 감치 선고를 받은 바가 있었죠. 당시에 구치소에서 뭐 절차상의 문제로 하루만 있다가 나왔던 상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있었고요. 여기 변호인으로 나왔었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진관 판사가 직접 이 감시 집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판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군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좀 미비점, 전 미비점이라기보다는 이하상 또 건모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저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뭐 절차와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아니까요. 이름 아닌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도 예상 못했는데 아마 이번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저는 아마
벼르고 있었다. 벼르고 있다. 말 사투리 표준말 쓰려고 힘드네. 예, 경상도 말로는 생각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는 베루다. 네, 언제 이하상이 나타날 것인가. 김용현 재판부 여기는 본인이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예. 끝난 직후에 경위대로 같이 왔거든요. 그렇죠. 직접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했던 거 아닌가. 뭐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선고도 다 끝났고 한덕수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직접 집행을 좀 선보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감치 자체가 굉장히 변호인에 대한 감치. 저도 일반적이지 없죠. 않아요. 이제 법정이라는 곳이 가보면은요, 자기 감정이 굉장히 항상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하여튼 인생에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죠. 법정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을 때 선고가 나오거나 이런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감치 이전에 퇴정 명령을 내려요. 이 사건에서도 감치 이전에 나가세요라는 얘기를 먼저 그렇죠. 하고, 누구세요 물어보고 나가세요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 또 감치도 그냥 바로 감치시키는 게 아니라 경고를 줘요. 그렇게 하면 감치합니다. 거기서 보통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계속 무리한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이제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감치는 구치소에 가게 되고요. 구치소에 가게 되고, 다만 우리가 구치소에 가게 되면 이제 형벌과 관련된 재판 미결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감치 제도는 이제 행정 제재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아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15일간 그리고 구치소에서 미결수와 같은 지위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결수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그렇죠. 입고 똑같이 배정이 되고 똑같이 입게 되는데, 이제 감치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법정에서 소란 피운 게 그러면 책임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협회의 징계도 남아 있고요. 또 우리 형법에 두 곳, 그러니까 국회 회의장과 법정이라는 곳은 그 심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 국가 기능과 관련된 거거든요. 국가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과 법정에서의 소동에 대해서는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소동은 이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감치가 집행된 이후에도 아마 기소나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계속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23년 선고 나온 날 유튜브에서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다. 모욕죄가 되겠어요. 그리고 대현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이제 백정 판사 얘기하는 겁니다. 대현이가 지져도 진관이가 지져도 우리는 간다. 반드시 이긴다. 이런 식의 막말을 했던 것들까지 다 지금 우리가 다 봤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지난번 감치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구치소와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지금 교정을 했다는 겁니다. 정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남겼던 말이, 변협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조치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어요.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변호사시고 변협의 회원이시죠. 그리고 변협에서 뭔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그때도.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변협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협징계가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번 징계가 아마 향후 변호사 윤리와 관련된 또 중요한 또 어떤 기준점이 되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한 어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시작일 뿐이고요. 지금 여러 좀 전에 말한 형사 절차하고 징계 절차까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하상 변호사가 14일 이후의 모습이 궁금해요. 본인은 엄청 좀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제가 피의자들이 이제 최초로 구금됐을 것 같은데, 본인 인생에서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하상 변호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15일 중에 14일을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날로 계산하고, 아마 그날 하루 있었던 것도 24시간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하루 쳐준 거예요. 하루를 쳐주는 원래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권우현이라는 변호사 한 명 더 있죠. 안경 쓴 그 사람은 20일짜리예요. 아직 이 사람은 지난번에 재판에 안 나와가지고 집행이 안 됐는데 조만간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유승수라는 변호사가 어제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감치 집행 후에
법관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인신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반발과 함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감치명령에 대해서 즉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법적 용어를 써놨는데 뭐 법률적으로는 다 뭐 할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틀린 말들이 있어요. 뭐가 틀렸죠? 다른 재판에 나와서 뭐 인식 뭐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하는 재판에 들어와서 벌였던 일을 이진관 판사가 감치 명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직권남용을 범죄를 뭐 집행정지 신청하겠다. 이건 뭐 자기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가능성 없습니다. 가능성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법조인인데. 얘기를 다 하는 것뿐이고요. 아마 이 표현은 그거 같아요. 지금 김용현 재판에 와서 집행을 해갔다는 그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변호사가 쓴 거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이하상 집에 가서 하는 거 낫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하상이 어디 있는지 막 권우현 변호사가 있었으면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돼야 된다. 이하상이라는 이름. 예, 뭐 예를 그거 들면 확인하러 생년 간 월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서울구치소와 이 법원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요, 아는데도 혹시나 잘못했다가는 왜냐면 불법 내가 소지가 있으니까.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풀려났던 것을 그때 아마 그런 어떤 미비점. 사실은 일반 변호사가 그렇게 감치명령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감치되잖아요. 겁을 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누구게 이러진 않아요. 맞춰봐라. 이랬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미비점을 이제 법무부에서 보완했다 하고, 사실상 권우현 변호사도 곧 잡혀 들어갈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형사소송법이 내는 조문에 있는 걸 하긴 한 건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 주장 자체가 뭐 신뢰관계인 동석 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신뢰관계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진술이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둔 건데 갑자기 김용현에 대해서 아니 막말로 피고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날. 거기에 무슨 신뢰관계인 동석 그 자체가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고요. 또 하나 약간 요 뭐 에피소드 같은 거지만 이제 서울구치소 의왕 서울구치소에 이제 그 갔다고 해요. 그 이분이 굉장히 그 가까운 분 전광훈 씨랑 가깝잖아요. 전광훈 목사랑 가까운데 봤어요. 전광훈 목사는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저께 혹시 아니 그저께였어요. 저도 정광훈 2호실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2호실에 강현재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12호실에 있었는데 아니 그런 사담은 아니, 따로 하시고 재미는 있잖아요. 아니 정광훈 봤어.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구치소 내에서 전광훈 씨와 이하상 씨가 만날 일은 없다는 거죠. 없다,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없다. 예, 알겠어요. 오히려 재밌잖아요. 눈 마주쳤어요, 전광훈 씨하고. 그 뭐라 그래요? 근데 막 팔을 휘휘 저으면서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는 느낌이긴 한데 뭐 그래서 제가 인사하기는 뭐하고, 사실 서울구치소에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저도 내일 또 제가 가야 되는데 서울구치소 갈 때마다 거의 계속 봐요. 권성동, 이상민, 김만배, 한덕수 다 있어요 거기. 그래서 갈 때마다 서울구치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남부는 한 10몇 개밖에 없지만 맞아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가면 일부러 찾아다녀요. 사실 저 솔직히 말해서 투명 아크릴 다 투명 아크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각으로 보이면 더 잘 보일 거고. 권성동 같은 경우 자기하고 접견해서 저를 계속 쳐다봐요. 김만배 씨는 정말 계속 인사하고. 그분들도 이제 TV 보는 느낌으로 보겠죠. 약간 방송에 나오니까 아니까. 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